손님, 여기는 비즈니스석입니다. 이코노미석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젊은 여성 승무원의 목소리는 분명하지만 차가웠습니다. 비즈니스석 기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눈을 재빨리 훑어보았습니다.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여성을. 낡고 오래된 아오자이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색이 바랬습니다. 그 소박한 옷은 주변의 고급스럽고 세련된 분위기와는 어울리는 듯했습니다. 주변의 계급. 그 여성은 70세쯤 되어 보였고 체구는 작았습니다. 얼굴은 온화했지만 이상하리만큼 차분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손에 들고 있던 티켓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오히려 승무원을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말 이해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당신 같은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닙니다. 그녀는 강조했습니다. 일부러 더 큰 소리로 다른 승객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 비즈니스석의 시선들이 그 여성에게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누군가는 비웃으며, 또 누군가는 단순히 긴 여정에서 약간의 재미를 찾으려는 듯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의 숨죽인 웃음소리가 주변 좌석에서 들려왔습니다. 그 여성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마른 손으로 티켓을 꽉 쥐고 마치 언제라도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녀의 눈은, 그 깊은 눈은 승무원을 똑바로 응시하며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 할머니 옷 좀 봐. 승무원이 말을 이었다. 이번에는 대놓고 비꼬는 투였다. 저런 낡은 옷은 헌옷 가게에서나 샀겠죠. 내 한 끼 식사 값도 안 될 것 같은데. 아마 이 좌석 기내식 값보다도 싸겠죠? 여자는 눈을 가늘게 깜빡였다. 그 모욕적인 말들이 그녀에게 아무런 상처도 주지 못하는 듯했다. 하지만 표를 쥐고 있는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고 있었다. 죄송하지만 여기 제 자리인데요. 여자는 거의 속삭이듯 부드럽게 말했다. 제 좌석 번호가 여기로 되어 있어요. 승무원은 비웃듯 눈을 가늘게 떴다. 계속 여기 앉아 계시겠다면 기장님을 부르겠습니다. 기장을 불러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담하는데 결과는 좋지 않을 겁니다.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몇몇 사람들은 심지어 휴대폰을 꺼내들고 그 광경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자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기묘한 빛이 떠올랐다. 마치 오랜 인내와 숨겨진 강인함이 어우러진 듯한 눈빛이었다. 좋습니다. 승무원은 도전적인 미소를 지으며 날카롭게 말했다. 기장님께서 결정하시도록 하죠. 누가 틀렸는지 모두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두고 보세요. 승무원은 돌아섰다. 가면서도 그녀는 자신이 어떤 폭풍을 향해 가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다. 자신이 상상도 못할 폭풍으로. 승무원은 기장에게 전화하려고 기내 뒤편으로 빠르게 걸어갔다. 기장에게 전화할 수 있는 내선 전화가 있는 곳. 그녀의 얼굴에는 거만함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비즈니스석의 품격을 지키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원래 이곳은 자격 있는 사람들을 위한 곳이니까. 정말 귀찮게 구네. 그녀는 번호를 누르며 중얼거렸다. 저렇게 낡은 옷을 입고 어떻게 감히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지? 틀림없이 일반석 표를 사고 몰래 올라왔을 거야. 그 시각. 기내 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몇몇 승객들은 짜증스러운 기색을 보였다. 여자에게 동정심을 느껴서가 아니라 그저 자신의 휴식이나 업무가 방해받았기 때문이었다. 근처에 앉아있던 값비싼 양복을 입은 남자는 짜증스럽게 한숨을 내쉬었다. 왜 이렇게 빨리 처리하지 않는 거야? 정말 시간 낭비군. 화려하게 차려입은 다른 여자는 나이든 여자를 흘끗 쳐다보며 동행에게 나지막이 속삭였다. 승무원 말이 맞아. 저 옷 좀 봐. 저 여자 때문에 비즈니스석 분위기가 엉망이잖아. 그동안 나이든 여자는 미동도 없이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낡은 아오자이는 해진 실밥들과 함께 그녀의 작은 몸을 감싸고 있었다. 비록 그녀의 눈빛은 다소 피곤해 보였지만 이상하리만치 고요하고 평온한 기운을 유지하고 있었다. 마치 이런 상황을 수없이 겪어본 듯 비난의 시선들을 담담하게 마주하고 있는 듯했다. 몇 분 후 조종석과 비즈니스석 사이에 문이 열렸다. 기장이 들어왔다. 키가 크고 중년인 남성이 말끔한 제복 차림으로 엄격한 눈빛으로 기내 전체를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노부인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무슨 일입니까? 기장이 낮고 권위 있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물었다. 승무원이 황급히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기장님, 이 여성분은 비즈니스석 티켓이 없는데 여기에 앉아 있으려고 합니다. 제자리로 돌아가 달라고 요청했지만 협조하지 않습니다. 기장은 눈살을 찌푸리며 노부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 앞에 똑바로 서서 위에서 아래로 엄한 눈빛으로 내려다보았다. 여기 앉을 티켓이 있으십니까? 기장이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노부인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낡은 핸드백을 열고 구겨진 비행기 티켓을 꺼냈다. 기장에게 티켓을 건네는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평온했다. 기장은 티켓을 받아 정보를 빠르게 확인했다. 그런데 그의 시선이 좌석 등급을 나타내는 글자에 멈추는 순간 그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그의 표정은 놀라움에서 당황으로 그리고는 두려움으로 바뀌었다. 비즈니스석에는 쥐 죽은 듯한 침묵이 흘렀다. 바로 옆에 서 있던 승무원은 발꿈치를 들어 기장의 어깨 너머로 엿보려 애썼다.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다. 왜 기장의 얼굴빛이 그렇게 변했는지. 기장님, 무슨 문제라도 그녀가 머뭇거리며 물었다. 대답 대신 기장은 노부인을 돌아보았다. 엄격했던 그의 눈빛은 이제 후회와 당혹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거의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모님.
사모님께서는 바로 이 항공사의 설립자이십니다. 그 말은 비즈니스석의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몇몇 승객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고 어떤 사람들은 촬영을 멈췄다. 공기는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무거워졌다. 설립자 승무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되뇌었다. 그녀는 노부인을 바라보았다. 노부인은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온화하지 않았다. 예리하고 차가운 권위가 서린 눈빛이었다. 사모님, 기장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사모님께서 이 비행기에 탑승하신 줄은 몰랐습니다. 무례를 용서해 주십시오. 승무원은 마치 돌처럼 굳어버렸다. 자신의 실수를 깨닫기 시작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허둥댔다. 그녀는 더듬거렸다. 저는 몰랐습니다. 누구시? 노부인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기내 전체에 울려 퍼졌다. 마치 심판의 선고처럼. 심판처럼. 내가 이 항공사 설립자가 아니었다면? 내게 한 모욕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했나? 비즈니스석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아까 비웃던 승객들은 고개를 숙인 채 그녀의 시선을 피했다. 그러나 노부인은 그들에게 관심이 없었다. 그녀는 승무원을 똑바로 응시하며 대답을 기다렸다. 승무원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다리는 힘이 풀린 듯 후들거렸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의 비아냥거림과 무례한 행동이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는 것을. 지우기 어렵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비즈니스석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마치 공기마저 모두 빨려나간 듯 숨막히는 정적이었다. 사람들은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으로 기장과 승무원, 그리고 노부인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노부인은 여전히 조용히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눈은 동요 없이 곧게 앞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평정심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숨막히는 공기를 갈랐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 비행기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던 기장은 이제 그녀 앞에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다. 이제 할머니 앞에 고개를 숙이고 서 있다. 사모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의 잘못입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노부인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낡고 해졌지만 단정한 아우자이는 그녀의 작은 몸을 감싸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기내 전체가 흔들리는 듯했다. 이름이 뭐지? 노부인이 승무원에게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승무원은 흠칫 놀라 고개를 들지 못했다. 저는 튀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말하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다. 튀. 노부인은 그녀의 이름을 되뇌었다. 마치 공기 중에 새기듯이. 마치 공기에 새기고 싶은 듯. 튀. 내게 모욕을 줄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나? 다른 승객들에게도 그럴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나? 저는 사모님이 튀는 변명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스스로도 자신의 변명이 설득력 없다는 것을 아는 듯했다. 그 이유는
충분히 설득력이 없었다. 내가 누군지 몰랐다고. 그것이 날 무시해도 좋다는 핑계가 되나? 내가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내 행동이 옳다고 생각했겠지. 문장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수희의 양심의 망치처럼 내리꽂히는 것처럼 다른 승객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아까 웃거나 동영상을 찍던 사람들은 티가 노부인을 모욕하는 것을 보고 이제 부끄러움에 붉어진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한 남자가 처음에는 노부인의 존재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머뭇거리며 말했다. 저는 죄송합니다. 더 일찍 나서지 못해서. 전 정말 몰랐습니다. 사모님이 노부인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조금 누그러졌다. 당신이 내가 누군지 몰랐다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은 알아야 해요. 누구든 낡은 아오자이를 입었든 화려한 옷을 입었든 똑같이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노부인은 다시 튀를 바라보았다. 승무원 생활은 얼마나 했지? 3년 가까이 됐습니다. 튀는 더듬거렸다. 3년. 노부인은 생각에 잠긴 듯 되뇌었다. 그 3년 동안 당신은 나 같은 사람을 얼마나 모욕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경멸을 견뎌야 했을까? 단지 사진과 똑같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다. 저는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전 그저 제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니면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겠지? 나는 당신을 후회하게 만들 사람이 될 것입니다. 노부인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위험이 넘쳤다. 튀는 감히 그녀의 눈을 마주칠 수 없었다. 기장이 상황을 진정시키려 나섰다. 사모님, 저희는 즉시 이 문제를 처리하겠습니다. 튀 승무원은 비행이 끝나는 즉시 직무 정지될 겁니다. 비행이 끝나는 즉시 적절한 징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노부인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나 때문에 바뀌어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변화해야 할 것은 일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 5명의 항공사 직원들의 사고방식. 그녀는 기내의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튀뿐만 아니라 침묵했거나 비웃었던 승객들까지도. 우리는 모두 사회에 살고 있다. 사람들이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단지 외모만으로.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중은 부자, 미인, 성공한 사람들의 특권이 아닙니다. 미인이든 성공한 사람이든 존중은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비즈니스석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아무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다. 노부인의 말은 마치 거울처럼 각자의 영혼을 비추는 듯했다. 자신의 이기심과 무관심을 똑똑히 드러내는 거울처럼 그들의 피상적인 이기심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노부인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리고 앉았다. 손으로 아오자이를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세월의 풍파를 겪은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빛났다. 마치 작지만 꾸준히 타오르는 불꽃처럼 예리했다. 그 침묵의 공간을 깨우기에 충분한 불꽃이었다. 튀는 그 자리에 굳어버린 듯 서 있었다. 그녀는 이 폭풍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는 변화의 시작. 기장은 서둘러 조종석으로 돌아갔다. 임무를 계속하기 위해. 하지만 가기 전. 그는 노부인에게 깊이 허리를 숙였다. 나이든 여자를 향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행동에는 후회와 존경이 담겨 있었다. 존경심을 담아. 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다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그녀는 조용히 노부인의 작은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그녀의 힘은 외면이 아닌 내면에서 나온다는 것을. 침착함과 날카로운 말투에 있었다. 주변 승객들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지만 기내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몇몇 사람들은 노부인을 몰래 쳐다보았다. 더 이상 조롱하는 눈빛은 아니었다. 그 대신 존경과 부끄러움이 섞인 눈빛이었다. 사모님 튀는 더듬거리며 말을 시작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 노부인에게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가다듬은 후 노부인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전 사모님이 누구신지 몰랐고 그리고 상처 드릴 의도는 없었습니다. 노부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가 누군지 몰라서 사과하는 건가? 아니면 내 행동이 잘못되었기 때문인가? 그 질문에 튀는 할 말을 잃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모든 변명은 목에 걸린 듯 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다. 내가 가장 아픈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니요. 할머니는 차분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계속했다. 네가 한 말 때문이 아니야. 하지만 그것은 내가 그런 말을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지. 단지 내가 낡은 아우자이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주변 승객들은 귀를 기울였다. 비록 다른 곳을 보는 척했지만 젊은 여성 한 명이 근처 자리에 앉아있던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솔직하게 밀었다. 사모님, 저도 죄송합니다. 저는 아까 웃었어요. 웃긴 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제가 잘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침묵해서도 웃어서도 안 됐습니다. 노부인은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조금 누그러졌다. 그녀는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잘못을 깨닫는 것이 바로잡는 첫걸음입니다. 그 말은 불꽃처럼 번져 나갔다. 다른 승객들도 하나둘씩 일어섰다. 무관심했던 것, 침묵했던 것, 심지어 비웃었던 것까지. 튀는 울음을 터뜨렸다. 이번에는 두려움이나 걱정 때문이 아니었다. 진심으로 후회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무릎을 꿇을 듯 고개를 깊이 숙였다. 사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제발 믿어주세요.
전 누구도 고의로 상처 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잘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노부인은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다. 오직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만이 남아 있었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실수는 사람을 정의하지 않아요. 하지만 실수를 바로잡는 방식이 당신을 정의할 겁니다. 기내는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무거운 분위기는 사라지고 그 대신 부드럽지만 깊은 깨달음이 자리 잡았다. 부자든 가난하든 권력이 있든 없든 모든 사람들은 깨달았다. 존중이란 사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가치라는 것을. 비행은 계속되었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튀는 조용히 자신의 업무 공간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승객들에게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오늘부터 자신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직업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노부인은 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두 손을 낡은 아오자이 위에 올려놓았다. 비록 그 옷의 경멸의 시선과 모욕적인 말들이 스며들었을지라도. 그리고 모욕적인 말들. 그것은 여전히 그녀의 가장 큰 자랑이었다. 창밖으로 푸른 하늘이 펼쳐졌다. 비행기는 계속해서 구름 위를 날아갔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깊은 교훈도 함께 싣고. 비행기가 땅에 닿았을 때 저녁 노을이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다. 승객들은 하나둘씩 비행기에서 내렸다. 하지만 비즈니스석에는 여전히 그 분위기가 남아 있었다. 당황과 부끄러움. 아무도 감히 노부인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자신들이 의도치 않게 혹은 직접적으로 모욕했던 그 노부인을. 튀는 통로 옆에 멍하니 서 있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며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혼돈의 폭풍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작고 보잘것없게 느껴졌다. 그 노부인 앞에서 자신이 업신여겼던 사람. 단지 수수한 겉모습 때문에. 기장의 목소리에 튀는 흠칫 놀랐다. 기장이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엄숙했지만 눈빛은 조금 부드러워져 있었다.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해. 내 보고 후 경영진이 내 경우를 검토할 거야. 제가 보고한 후, 하지만 그 전에 오늘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잘 생각해 보길 바라네. 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기장은 노부인 쪽으로 돌아섰다. 다시 한번 사과드리듯 깊이 허리를 숙였다. 노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리고는 비행기에서 내렸다. 천천히, 하지만 흔들림 없는 걸음걸이로. 눈부신 봄날 아침, 도시에 따스한 햇살이 항공사 본사 건물 유리창에 비쳤다. 항공사 본사, 넓은 사무실 안. 나이 지긋한 여성. 황마이 여사는 책상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액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낡은 아오자이가 담겨 있었다. 그녀가 항공사를 일궈낸 고단했던 시간들을 상징하는 옷, 항공사를 건설하기 위해.
무에서부터. 부인, 밖에 누군가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사모님께서 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방문 너머에서 들려왔다. 들여보내세요. 문이 열리고 튀가 들어왔다. 더 이상 화려한 승무원 유니폼 차림이 아니었다. 예전처럼 화려하게 수수한 옷차림이었다. 마이 여사를 본 그녀의 눈에는 존경과 약간의 불안함이 담겨 있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튀는 고개 숙여 인사했다. 마이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앞에 있는 의자를 가리켰다. 앉으세요. 내 편지 받았다. 마이 여사가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단호함도 잃지 않고 있었다. 내 입으로 직접 듣고 싶구나. 그날 일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튀는 허리를 펴고 심호흡을 했다. 사모님. 그날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모님께서 저에게 내리신 벌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나는 그것을 깨달았다. 저 자신도 많은 사람들에게 불공평했습니다. 그녀는 말을 멈추고 슬픈 눈으로 바라보았다. 저는 심리학 강의와 고객 서비스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객 서비스, 그리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외모 때문에 사회에서 낮은 평가를 받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단지 그들의 외모 때문에.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누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인간이기 때문에. 마이 여사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았군요. 사모님. 튀는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저는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변했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를요. 마이 여사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기회를 구할 필요 없어요. 기회는 항상 당신 손안에 있었으니까. 중요한 건 당신이 그 기회를 잡을 용기가 있는지 없는지죠. 수인은 시작했다. 항공사 내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항공사에 신입 직원들을 위한 멘토가 되었다. 신입 직원. 그녀의 오만함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겸손에 대한 교훈. 널리 퍼져나갔다. 다른 사람들에게 변화의 동기를 부여했다. 고객과 동료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도록. 그동안 마이 여사는 항공사를 계속 이끌었다. 더욱 명확해진 비전을 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도. 존중은 서비스의 핵심입니다. 그날, 튀가 마이 여사의 사무실을 나서며 건물 앞에 멈춰 섰다.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자신의 삶이 진정으로 변했다는 것을 느끼며 그리고는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다. 존중과 공감의 길을.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운명적이었던 그 비행에서 얻은 교훈은 계속해서 퍼져나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닿아 영원히